왜 우리는 원하는 걸 그토록 간절히 바라면서도 끝내 그것을 끌어당기지 못할까요? 수없이 바라고 마음속으로 떠올려도 현실은 늘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많은 사람들은 그 원인을 자기 노력의 부족이나 의지력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내가 더 열심히 하지 않아서 혹은 내가 더 노력하지 않아서라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현실은 내 노력이나 의지에 따라서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현실은 내가 머무르고 있는 감정의 파동을 따라 아주 정직하게 구성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원하는 것을 떠올리고 있어도 그 감정과 반대되는 두려움이나 불안, 좌절을 무의식 속에 억누르고 있다면 현실은 결국 그 감정을 기준으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의 원인을 찾는 질문을 우리는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지금 내가 미처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감정은 어떤 것일까? 감정은 단순한 기분이나 감상이 아니라 삶 전체를 조율하는 에너지의 진원지입니다. 그리고 감정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순간 삶은 저항 없는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정렬되기 시작해요. 앞서 말했듯이 감정은 단순한 느낌이나 감상이 아니에요. 감정이란 건 존재 전체의 파장을 진동시키는 하나의 에너지입니다. 감정의 파장은 내가 경험하게 될 현실의 파형을 만들어냅니다. 다시 말해서 감정은 현실을 끌어오는 공명장치이자 내 현실의 모든 상황을 만들어내는 뿌리이죠. 우리는 육체적인 움직임, 행동, 그리고 생각, 감정 세 가지를 유기적으로 사용해서 우리 현실을 창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겉으로 아무리 노력하고 행동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해도 내 현실이 바뀌지 않는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감정을 건드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내 무의식 속에 있는 감정의 파동은 전혀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행동하고 생각을 바꾸고를 아무리 해도 내 현실의 변화를 근본적으로 일으킬 수 없다는 거예요. 내 현실에 진짜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려면은 내 현실을 만들어내고 있는 원인, 감정의 파동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마음 한편에 혼자 있는 외로운 느낌, 그 감정을 어릴 때부터 너무 억눌러 놓은 사람이 있다고 해볼게요. 이 친구는 외로운 느낌, 혼자 남겨진 느낌을 너무 두려워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그런 느낌이 들 것 같으면 곧바로 애인한테 전화를 한다거나 친구한테 전화를 한다거나 아니면 그 느낌으로부터 도망치려고 그 느낌을 느끼지 않으려고 운동을 한다거나 유튜브를 본다거나 그런 식으로 해결을 합니다. 이게 바로 감정에 대한 접근은 없이 행동을 바꿔서 현실을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행동으로 현실을 해결하려고 하면은 그 행동을 했을 때 그 당시에는 뭔가 해결된 것 같아요. 더 이상 외로운 느낌도 안 들고 근데 그런 것 같은데 그게 행동을 했을 때 그 당시뿐이라는 거죠. 근본적으로 내 인생에서 그 외로운 느낌이 찾아오는 그 근본적인 해결을 할 수 없다는 거죠. 행동을 하는 것만으로. 그러면 행동을 하는 거 말고 또 생각을 바꿔봅니다. 행동하는 것만으로도 외로움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니까 이제 외로움에 대한 내 생각을 바꾸는 전략을 취해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혼자인 게 외로운 것만 아니야. 나 혼자 하니까 이렇게 많은 거 할 수 있잖아. 혼자는 사실 외로운 게 아니라 자유로운 거야. 이렇게 생각을 바꿔봐요. 그 생각을 바꾸는 것도 생각을 바꿔보면 그때 인식이 전환돼서 그 당시는 괜찮은 것 같아요. 하지만 혼자 남겨질 것 같은 그 외로운 느낌, 그 느낌 자체는 절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이내 좀 시간이 흐르면은 다시 삶의 외로움이 온갖 곳에 스며들어 있어요. 어딜 가서 누구를 만나고 뭘 해도 뭔가 부족한 느낌, 뭔가 100% 충족이 안 되는 느낌, 돌아와서는 다시 외롭고 이렇게 내 외부 환경을 아무리 바꿔봐도 그 외롭고 혼자인 느낌을 느끼게 하는 사건들이 현실에서 계속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현실은 내가 억압해놓고 수용하지 않은 감정을 계속해서 외부 장면으로 보여줍니다. 이렇듯 현실은 내가 무의식에 억눌러둔 감정, 수용하지 않은 감정을 보여주는 스크린입니다. 감정이란 건 애초에 느껴져야 흘러가는 에너지예요. 이 에너지 자체가 느껴져야 흘러가는 게 성질입니다. 흘러야 할 물처럼 지나가야 할 바람처럼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허용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생명성을 가진 에너지예요. 근데 우리는 그 흐름을 굉장히 자주 막죠. 감정을 통제하고 아무렇지 않은 척 덮어버리고 잊어버리려고 하죠. 하지만 감정을 막는 순간 내 현실의 흐름도 막히기 시작합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건요, 그냥 단지 마음을 닫거나 안 느끼는 일, 거기서 그치는 일이 아니라 내 현실의 흐름 자체를 잠궈버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감정을 수용한다는 거는 삶의 흐름을 다시 여는 일이에요.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고
그건 풀어야 할 문제가 아니고 흘러야 할 에너지일 뿐이에요. 그리고 그 흐름을 허용하는 순간 여러분의 현실도 다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정을 수용한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럼 감정에 그냥 당하라는 건가요? 아니면 감정에 휩쓸려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인가요? 라는 뜻으로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요. 감정을 수용한다는 거는 감정의 주도권을 뺏기고 감정에게 그냥 휘둘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당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감정을 수용하는 건 오히려 주도권이 나한테 확실하게 오는 일입니다. 내 고유한 본질의 자리로 의식적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예를 들어 두려움이 밀려올 때 그걸 막 밀어내거나 해결하려 들면 생각은 더 복잡해지고 몸도 긴장하고 그렇게 되죠. 근데 두려움과 그냥 함께 있는다는 거는 그 두려움을 품는 자리에 내가 가 있는 거죠. 애초에 나는 두려움을 품을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존재고 이 두려움은 함께 있으면 자연스럽게 흘러간다. 이걸 명확히 아니까 피할 필요도 해결할 무엇도 아니라는 거를 아는 여유로움이 있는 것. 그게 수용입니다. 그래서 수용은 무릎을 꿇는 게 아니라 내면의 힘을 내가 되찾는 조용한 방식이죠. 감정은 억누를수록 우리를 지배하지만 수용할수록 우리와 분리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우리는 감정에 자동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존재로 거듭나게 되죠. 그때부터 비로소 우리는 현실을 다시 선택할 수 있게 돼요. 과거의 무의식이 아닌, 억압된 감정이 아닌 지금 이 순간 현존의 의식으로 현실을 조율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감정이 머무는 그 자리를 외면하지 않고 내가 바로 그 감정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되어주는 것. 그게 바로 내 현실 창조의 시작입니다. 감정은 무조건 흐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 흐름이 멈추는 순간 내 현실의 흐름도 멈추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감정을 수용한다는 건 감정을 없애거나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감정을 아름답게 막 미화하는 게 아니라 내 현실을 흘러야 할 곳으로 다시 흐르게 만드는 의식적인 선택입니다. 여러분의 감정은 지금 그 자체로 하나의 진동이고 그 진동이 이 현실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변화는 절대 밖에서 시작되지 않아요. 변화는 언제나 지금 이 자리에서 올라오고 있는 감정과 내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거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 내 현실이 헤어나올 수 없는 어떤 고난에 빠진 것 같다면 그 안에서 내가 느끼고 있는 감정이 뭔지 도대체 어떤 감정을 느끼기 그토록 두려워해서 이 현실을 마주하고 있는지 한번 고요하게 느껴보고 그 느낌한테 공간을 한번 내어줘 보세요. 그게 여러분 현실을 다시 움직이게 하는 출발점이 될 겁니다. 감정을 있는 그대로 허용하는 만큼 내 현실은 자연스럽고 새롭게 다시 흘러가기 시작할 겁니다. 감사합니다.